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11월에 산 책을 소개해드리는 월간 책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책을 자꾸자꾸 사 모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자꾸 주변에서 영업을 해요. 그래서 자꾸 영업을 당하니까 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달 마지막 책 쇼핑입니다. 정말 다짐했고요. 이번 영상은 어쩌다 보니까 또 미음사 특집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의도해서 산 게 아니라 제가 산 책들이 모아보니까 다 미음사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미음사 특집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세계 문학 전집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에두아르도 멘보샤의 그루브 연락 없다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잘 엄청 유명하지는 않다고 해요. 저도 미음사 유튜브에서 숨은 명작을 소개해주는 편에서 알게 되었거든요. 주인공이 외계인입니다. 이 그루브라는 외계인이 지구에 갔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화자가 사라진 동료 그루브를 찾아 지구를 탐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작가 멘보사는 고향 바르셀로나의 부조리함과 풍자를 하는 동시에 외계인의 시선에서 바르셀로나의 명소나 역사적 사건들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재미있을 것도 같고 바르셀로나 배경은 사실 저는 또 처음 접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책이 보이시는 것처럼 좀 얇아요. 두꺼운 소설도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거 워낙 유명한 고전이죠. 바로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영화로도 이미 너무 유명하고 책으로도 너무 유명한데 아직 저는 안 읽어봤었거든요. 언젠간 읽어야지 하다가 다른 책들한테 밀려서 안 읽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자 해서 같이 샀습니다. 자, 이 책은 이른바 재즈 시대라고 불리던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현대 물질 문명의 황폐한 이면을 하드보일드 스타일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어려서부터 성공의 야망을 품어온 미국 중서부 빈농 출신 개츠비는 1차 대전 중에 육군 장교가 되어서 상류층 아가씨 데이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데이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츠비가 유럽 전선에 나가 있는 동안 데이지는 돈 많은 다른 남자랑 결혼해요. 나중에 돌아온 개츠비는 데이지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별 노력을 다 하는데요. 결국 되찾는 데는 성공하지만 데이지가 지닌 특유의 부르주아 이기주의에 희생된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도 보통 200 몇 쪽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두께가 좀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게 술술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책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이 책도 너무너무 유명한 고전이죠. 제가 데미안은 아직 안 읽어봤고요. 대신 시타르타라는 작품을 읽었었는데 진짜 너무 그때 감명 깊게 읽었었어요. 엄청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재작년쯤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헤세의 자서전 같은 작품이라고 해요.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주인공 한스는 정해진 장례에 의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커다란 수레바퀴 같은 신학교의 전통과 권위에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게 되는데요. 급기야 학교에서 퇴학도 당해요.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 헤세의 청소년기를 닮은 작품이라고 해요. 결말은 다르다고 하지만 뒤에 내용을 좀 읽어드리자면 우리는 수레바퀴 아래 깔린 달팽이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레를 끌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운명을 짊어진 수레바퀴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고향의 짙은 흙내를 맡으며 다른 바퀴와 함께 어우러져 달그락거리는 가락에 맞춰 공동의 이상향을 향하여 흥겹게 돌아가는 수레바퀴 말이다. 그 수레 위에 꿈과 사랑의 역사를 싣고서
이 작품에서 나오는 한스, 주인공 한스는 해세의 분신일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의 자화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누구나 겪는 기성사회, 권위와의 갈등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같이 해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책은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구덩이입니다. 저는 이 책을 예전에 친구한테 들어서 제목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음사 유튜브에서 숨은 명작 소설을 소개해주는 그 채널이 있는데 그루브 연락 없다랑 같이 소개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같이 그루브 연락 없다를 사면서 이 구덩이까지 같이 사봤어요. 이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1920년 스탈린의 소련에서는 집단화와 산업화가 시작이 돼요. 주인공 보셰프는 공장에서 해고된 후에 무산계급 인민들이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집단 거주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공사 현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노동자들은 인민의 집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지만 점차 분홍계급을 공격해서 몰아내자는 농촌 집단화 물결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점차 인민의 집을 짓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인민의 집들이 건설이 완성이 될지 그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덩이는요, 공산주의 유토피아의 상징으로 묘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사회주의 이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이 책이 나중에 조지 오웰의 1984나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같은 디스토피아 소설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1984나 멋진 신세계 둘 다 엄청난 고전인데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는 디스토피아 소설류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아니 에르노의 그들의 말 혹은 침묵입니다. 아니 에르노가 이번 2022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건 다들 아시죠? 사실 저는 이 작가를 알고는 있었는데 이 작가는 직접 경험한 내용만 쓴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쪽의 문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 취향이 아닌지라 작품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하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궁금해서 이 책을 한번 사봤어요. 이 책은 전부라고 믿었던 하나의 세계가 붕괴되면서 느낀 충격과 상처가 빈 옷장이라는 책에서 폭로되었다면, 두 번째 소설 그들의 말 혹은 침묵에서는 혼돈의 시기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어디서부터 견고한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 담담히 되짚어보는 화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빈 옷장이라는 책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니 에르노 작품을 여러 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고 있는데 전자책으로 밀리의 서재 읽거든요. 근데 거기에 찾아보니까 아니 에르노 작품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밀리의 서재에 있는 작품들과 이 책을 통해서 아니 에르노 특집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면 빨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을 것 같고요.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책도 그럼 그 영상에서 같이 더 자세하게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민음사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업당한 책이에요. 바로 스티븐 네들러의 죽음은 최소한으로 생각하라입니다. 이 책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스피노자의 번역서, 입문서라고 합니다. 스피노자는 철학자인데요. 매우 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스피노자의 철학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스티븐 네들러는 그런 스피노자의 어려운 철학을 쉽게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민음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책에서 다루는 스피노자의 행복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행복에 대한 갈망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나의 행복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총 6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이런 산책 소개 영상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민음사 특집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한 번씩 이렇게 출판사별로 저의 취향책을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작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들은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되게 기획한 영상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도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매우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